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거대한 무엇인가가 시속 40만 킬로미터라는 엄청난 속도로 우리 은하를 향해 맹렬히 돌진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수천 년 동안 그저 희미한 얼룩으로만 여겨졌던 이 존재가 사실은 우리 인류의 미래와 우주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안드로메다 은하라는 것을요. 인류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밤하늘에 드리워진 이 미스터리한 존재에 대해 끝없는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과연 저 희뿌연 흔적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해답이 우리에게 어떤 우주적 미래를 예고하고 있을까요? 오늘 밤하늘의 오랜 수수께끼를 풀어낸 인류의 위대한 여정, 그리고 안드로메다 은하가 품고 있는 놀라운 비밀을 함께 탐험해 보시죠. 아주 먼 옛날 인류의 조상들은 밤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수많은 궁금증을 품었을 겁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별들은 각자의 이야기가 담긴 보석 같았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시선을 잡아끄는 희미하고 뿌연 흔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밤하늘에 피어난 한 조각 구름처럼 혹은 희미한 유령처럼 말이죠. 고대 페르시아의 뛰어난 천문학자 알수피는 서기 964년에 이 신비로운 얼룩을 작은 구름이라 기록하며 그 존재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망원경조차 없던 시절 맨눈으로 발견해낸 이 기록은 인류가 광활한 우주에 대해 품었던 첫 번째 호기심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시간이 흘러 17세기 혁신적인 도구인 망원경이 발명되면서 인류의 시야는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유럽의 천문학자들은 이 희미한 얼룩을 좀 더 자세히 관측할 수 있게 되었죠. 독일의 천문학자 시몬 마리우스는 1612년 망원경을 통해 이 천체를 관측하고는 안드로메다 성운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M31이라는 분류번호로도 알고 있는 이 존재는 당시로서는 그저 우리 은하 안에 떠다니는 가스나 먼지 덩어리, 즉 성운, 네뷸러의 일종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안고 있었죠. 왜 다른 성운들과는 달리 저렇게 뚜렷한 나선형의 형태를 띠고 있을까? 저 빛은 과연 무엇에서 비롯된 것일까? 인류는 분명 밤하늘에 나타난 이 미지의 존재를 눈으로 확인했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천문학자들이 관측 기록을 남기며 의문을 표했지만 명확한 답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이 흘러 20세기 초에 이르자 이 안드로메다 성운의 정체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 과학계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 즉 우리 은하수 안에 존재하는 단순한 가스 구름일까요? 아니면 상상을 초월하는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우리 은하와는 완전히 별개의 거대한 우주, 이른바 섬우주, 아일랜드 유니버스일까요? 이 질문은 당시 천문학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풀기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우주의 크기와 본질에 대한 인류의 이해를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질문이었으니까요. 1920년 4월 미국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에서 역사적인 대논쟁, 그레이트 디베이트이 펼쳐집니다. 이 논쟁의 중심에는 두 명의 걸출한 천문학자가 있었죠. 한 명은 캘리포니아 윌슨 산 천문대의 할로 세플리 박사였습니다. 그는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이며 안드로메다 성운은 우리 은하 내부에 존재하는 작은 성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근거는 당시 관측된 안드로메다의 크기가 너무 커서 우리 은하 밖에 있다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죠. 만약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 밖에 있다면 그 거리가 엄청나게 멀어야 하고 그렇게 멀리 있는 천체가 저렇게 크게 보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반대편에는 리크 천문대의 허버 커티스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안드로메다 성운이 우리 은하와는 독립된 수많은 별들로 이루어진 또 다른 거대한 은하, 즉 섬우주라는 가설을 강력하게 내세웠습니다. 커티스 박사는 안드로메다에서 관측되는 신성, 노버들이 우리 은하의 신성들과는 다르게 훨씬 더 어둡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다는 증거라고 보았죠. 당시의 망원경 기술로는 안드로메다 4개의 별을 분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양측은 각자의 관측 데이터와 논리적 추론을 바탕으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강당을 가득 메운 학자들 앞에서 칠판에는 복잡한 수식과 그림들이 채워졌고
탐구의 열정으로 가득 찬 논쟁의 불꽃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우주의 크기와 본질에 대한 인류의 이해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남아 있었던 것이죠. 과연 이 거대한 논쟁의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인류는 어떻게 우주의 진정한 모습을 밝혀낼 수 있었을까요? 팽팽했던 우주적 논쟁의 불꽃은 뜨겁게 타올랐지만 그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죠. 과연 우리 인류는 우주의 진정한 크기와 본질을 어떻게 밝혀낼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20세기 초 한 천문학자의 손에 의해 극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위대한 발견의 주인공은 에드윈 허블 박사였습니다. 그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윌슨산 천문대의 100인치 후커 망원경을 이용해 밤하늘의 희미한 점들을 끈기 있게 관측하고 있었죠. 특히 허블 박사의 시선이 머문 곳은 수수께끼에 쌓여있던 안드로메다 성운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진 건판 위에 찍힌 수많은 별들 사이에서 허블 박사는 아주 특별한 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세페이드 변광성이었죠. 이 세페이드 변광성은 주기적으로 밝기가 변하는 별인데 그 변광 주기와 실제 밝기 사이에 놀랍도록 정확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우주에 흩뿌려진 표준 촛불과도 같아서 이 별의 겉보기 밝기와 실제 밝기를 비교하면 별까지의 거리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일종의 우주적자, 척 역할을 했던 겁니다. 허블 박사는 안드로메다 성운 속에서 이 세페이드 변광성을 찾아냈고 그 변광 주기를 분석해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를 계산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안드로메다 성운이 우리 은하 안에 있는 희미한 가스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은하로부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진 무려 수백만 광년거리에 있는 또 다른 거대한 은하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이는 할로 세플리 박사의 주장을 뒤엎고 허버 커티스 박사가 내세웠던 섬우주 가설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 발견은 인류의 우주관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가 아니라 그 밖에도 수많은 은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며 우주의 크기를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확장시켜 버린 대사건이었죠. 마치 거대한 유리벽을 깨고 무한한 우주로 시야를 넓힌 듯한 인류 지성사의 가장 위대한 전환점 중 하나로 기록될 만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 밖에 존재하는 독립된 거대 은하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안드로메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놀라운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과학자들은 정밀한 관측을 통해 안드로메다가 단순히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은하를 향해 엄청난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안드로메다는 시속 약 40만 킬로미터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우리 은하를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는 총알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라고 하죠. 물론 우주의 스케일에서는 이 속도도 그리 빠르지 않아서 당장 내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약 45억 년 후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는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서로 충돌하고 합쳐지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이 마치 거대한 우주적 춤을 추듯 두 은하가 서로의 중력에 이끌려 서서히 가까워지다가 결국 하나로 합쳐지는 장엄한 광경을 상상해 보셨나요? 이 충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동차 충돌처럼 별들이 서로 부딪혀 산산조각 나는 모습과는 사뭇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은하 안의 별들 사이는 엄청나게 넓은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실제로 별과 별이 직접 충돌할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이죠. 대신 두 은하의 엄청난 중력이 서로를 왜곡시키고 별들의 궤도를 뒤흔들며 새로운 별들이 탄생하는 격렬한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두 개의 거대한 물감이 서서히 섞여 새로운 색깔을 만들어내듯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는 서로의 물질을 뒤섞으며 하나의 거대한 타원 은하로 재탄생하게 될 겁니다. 과학자들은 이 새로운 은하에 밀코메다라는 재미있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우주적 충돌과 합병은 우리 태양계와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우리는 이 우주적 운명 앞에서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의 만남은
단순히 두 개의 거대한 천체가 물리적으로 부딪히는 사건을 넘어 우주의 장엄한 역사를 새롭게 쓰는 순간이 될 겁니다. 약 45억 년 후, 이 두 은하가 서로를 강렬하게 끌어당겨 합쳐지는 과정은 우리 밤하늘의 풍경을 완전히 뒤바꿀 텐데요. 지금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은하수 대신 하늘 가득 펼쳐질 새로운 은하의 모습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이롭지 않으신가요? 물론 이 격렬한 과정에서 우리 태양계와 지구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은하 내부의 별들 사이는 워낙 광활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별들이 서로 직접 충돌하는 일은 거의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 태양계가 은하 합병의 거대한 중력적 요동 속에서 현재의 안정적인 위치를 벗어나 새로운 궤도를 찾아 이동하게 될 확률은 충분히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우주의 회오리 바람 속에서 나뭇잎 하나가 이리저리 흩날리듯 우리 태양계도 새로운 은하의 어딘가에서 전혀 다른 자리를 잡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구에 사는 우리에게 당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먼 미래의 인류가 마주할 밤하늘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 겁니다. 수십억 년에 걸쳐 두 은하가 서서히 합쳐지면서 밤하늘은 별들의 향연으로 가득 찬 그야말로 우주적 불꽃놀이의 장이 될 겁니다. 마치 미지의 바다를 탐험하던 항해사들이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며 세계관을 확장했듯이 안드로메다의 실체를 알아가는 과정은 우리에게 우주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복잡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에드윈 허블이 안드로메다 성운에서 세페이드 변광성을 발견했을 때의 그 충격과 경외감은 단순히 한 천문학자의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인류 전체의 우주관을 바꾼 지적 해방감과 같았을 겁니다. 망원경을 통해 본 작은 점 하나가 우주의 크기와 우리의 위치에 대한 모든 가설을 뒤집어버린 것이니까요. 이 발견은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었고, 우주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은하들이 존재한다는 섬 우주 가설을 확정지으며 우주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고정된 그림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며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유기체와도 같습니다. 안드로메다와 우리 은하의 합병은 이러한 우주의 역동성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웅장한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 마치 두 강물이 만나 거대한 하구를 이루듯 두 은하가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은 우주의 웅장함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성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적 운명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면서도 동시에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탐구하려는 인류의 지적 호기심과 탐구 정신이 얼마나 위대한 여정을 만들어 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